자, 오늘 드디어 미중 관세 유예가 발표가 됐고 그 뉴스가 전해짐에 따라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정말 폭등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외 주요 주가 지수도 다우지수 2.5%, S&P 500 3%, 소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3.6%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미국 증시가 정말 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급락하기 시작한 게 해방의 날, 트럼프가 관세를 진짜 할 거야 라고 외쳤던 바로 그날인데 3대 지수가 대부분 다 그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 이제 버블로 또 가는 거 아니야, 전고점 도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몇 시간 전에 영상으로 올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좀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양측 다 관세를 유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의 관세는 원래 145%였던 게 이제 30%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25%에서 10%로 인하가 됐습니다. 자, 미국의 말에 따르면 이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관세 인하 조치가 90일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5월 14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관세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관세에 대해서 시장이 매우 환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에는 우리가 매매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펀더멘탈도 보고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무슨 말만 하는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트럼프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관세와 관련된 거 휴전을 한 다음에 이번 주에 시진핑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뭔가 미중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말에 따르면 중국이 펜타닐과 관련된 거 중단에 동의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펜타닐과 관련된 관세가 사실 20%의 별도 관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트럼프 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때리는 관세가 지금 당장은 30%지만 30% 중에 20%는 펜타닐과 관련된 관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펜타닐과 관련된 관세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서로 관세를 때리는 게 10%로 심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기대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펜타닐을 중단한다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미국이 중국을 향한 관세를 10%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합의가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다시 인상이 될 수는 있지만 145%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말의 앞부분에 포인트를 두면 트럼프가 또 관세 올린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뒷부분, 그러니까 145%까지 안 올린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이 개방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 개방을 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 선으로 개방을 한다는 건지, 경제, 금융, 이런 것들을 다 개방을 한다라는 건지 어느 정도 선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중국 개방과 관련된 논의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고요. 또한 트럼프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트럼프의 시선은 유럽을 좀 향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유럽연합을 향해서 트럼프는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 우리는 그들과 막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럽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시선은 유럽과 이제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경제 안보 협력을 위해서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제안을 한다면 환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달라는 거죠. 유럽연합한테 나한테 카톡 줘, 나한테 연락 줘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 같고, 이게 또 중국한테 했던 거를 좀 똑같이 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트럼프가 급히 협상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자, 폭스 기자인 이 찰스 가스파리노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가 결국에 이렇게 급히 협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중요한 지지층,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중국과의 거래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중 관세가 중국발 관세가 급등하면서 이들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들의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협상을 급히 진행을 했고 이번에 이렇게 관세가 유예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번에 미중 관세 협정에 대해서 숫자를 좀 굴려봤더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의 무역 전쟁 모델에 따르면 향후 2, 3년 동안 GDP의 1.5% 하방 압력 그리고 코어 PCE에 이거 물가지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물가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0.9%의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가지표가 여전히 0.9%포인트 상승한다라는 거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해석을 내렸어요. 이번 관세 인하가 전반적으로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 관세율이 2%포인트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긴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미국의 총 관세는 올해 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게 있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마켓과 카시 같은 사이트에서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냐라는 걸 두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칼시도 그렇고 폴리마켓도 그렇고 다 4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뉴스에 많이 환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과 중국 무역 협정이 시장에 미치는 의미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스콧 베센트가 중국과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다음으로 가장 힘이 센 사람, 특히 이 관세와 관련돼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 강경파가 힘을 잡고 있냐, 온건파가 힘을 잡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온건파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 스콧 베센트가 미국과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협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콧 베센트가 무역 정책과 관련된 걸 장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것은 시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해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재밌게 봤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이번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이코노미스트들과 분석가들이 6가지 시사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 첫 번째 시사점은 생각보다 관세 유예와 관세 하락을 한 폭이 컸다라는 게 모두가 놀란 점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겠죠. 두 번째 시사점은 일단 이것만 보면 좋긴 한데 무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쿼리에서는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선례를 바탕으로 2018년도 때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게 꽤나 오래 걸렸거든요. 뭐 중간에 유예도 있었고 협상이 결렬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때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IN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가 페크너라는 분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협상 자체가 중국의 승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율 자체가 내려왔고 또 미국이 더 급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강경파의 반발을 사서 90일 관세 중단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해석인 것 같아요. ING의 이코노미스트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기업들이 낮아진 관세율을 이용해 재고를 다시 쌓는다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사점,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은 사실 베이징으로부터 어떠한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중국은 큰 압박을 느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트럼프의 허세를 성공적으로 간파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측 다 관세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나쁠 게 없었던 협상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 시사점은 미국은 여전히 중국산 제품을 덜 구매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3분의 1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효과 별거 없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 두 개의 시사점은 좀 재미없는 얘기라서 제가 패스를 해보고요. 그 외에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았는가라고 봤을 때는 빅테크들 중에서는 관세에 가장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가장 또 반등을 했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회사, 아마존은 이커머스 회사인데 중국의 물건들을 주로 또 팔기 때문에 이 미중 전쟁에 가장 큰 악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공급망이 중국과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애플도 6% 상승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 차를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췄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장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외에도 투자와 관련된 블로그 작성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작성하고 있는데 고정 댓글 보시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